어, 태평천국의 나를 역사 연구를 해요. 저도 역사 연구를 재밌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야사입니다. 야사. 네, 그러나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뭐냐면은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내전인데 명청 이후로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청나라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구세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종교정과 태평천국이었는데 중국에는 대대로 도교라든지 무당, 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백년교도 안에서 이들이 이제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들이 이제 그 일본 쪽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 쪽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쪽에도 상당한 이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내부적으로 뭐 사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어질 텐데요. 역사적으로 그냥 연구하는 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청나라 말기 홍수전이 창시한 종교 비밀 결사 배상제회 봉기인 태평천국 운동 강소성과 절강성, 안희성, 호복성이 주요 무대였습니다만은 모든 그 14년간의 전쟁 동안 북서쪽 끝에 감속성을 제한 모든 국가의 성을 태평천국에 지나갔습니다.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진압작전으로 태평천국에는 실패로 들어갔고요. 뭐 죽은 사람은 2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규모의 전쟁이죠. 난민 신세가 된 사람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 기독교 중국 전통이었던 대동사상, 뭐 도교 사상이라든지 신선 사상, 그다음에 기독교를 좀 결합해가지고나 이렇게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자기네 그렇죠 공동의 재산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장모의 난과 장발의 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료일은 1864년인데요. 시작일은 1850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장소는 중국 강남 일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꽤 이들이 이제 하고 나서 중국 화교의 뿌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중국 화교의 뿌리가 이게 사방이 흩어졌다는 거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상인이 됐다는 거죠. 전 세계 화교 상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말이죠. 현재 경제에 큰 영향력. 뭐 동남아시아도 퍼지고 미국도 퍼지고 일본도 퍼지고 일본에도 꽤 많은데요. 숫자가 중국 화교 쪽에 해서 전 세계 흩어져서는 중국 화교에서는 뭐 거의 민족이네요. 한 6천만 명이는데 실제로는 그 뿌리까지 그 계통의 뿌리까지 하면 하나의 클리라고 생각합니다. 리카싱 CK 그룹에서 화교 상인 유명합니다. 19세기 중반 청나라 때 그 중국 화교는 전 세계 어디나 화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쪽에도 꽤 규모. 이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는 이제 실제로는 핵심적인 세력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연합을 해서 움직일 뿐이지 모두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지에 진출한 화교들은 현재 사업계 뭐 중국 공산당 자체가 이런 화교들이 지배하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차라리 더 강하지. 동남아시아 경제는 화교가 장악하고 동남아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화교들은 진출해서 현지 사업계로 서로 간에 강한 결합을 하는데 이 사업계를 주름잡으며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을 중국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들은 말을 듣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중국에 입국이 거부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디에나 있다는 일본 있고 미국에 있고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상인이라는 것은 꼭 화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상인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쪽 상인들도 있습니다. 상인은 어디든지 자기 재산을 중시 여기는데 자기네들이 재산을 뺏으려면 차라리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여기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난을 피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농사를 하도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농사를 한계적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상인인 세력에 대해서 이쪽 저쪽 움직이다니면서 차라리 그들이 이제 조폭이 되거나 종교를 움직이거나 종교 세력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난이 일어나면 농사를 편히 지을 수가 없죠. 네, 중국 사람들은 무역일에 종사하는 상부락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 거래를 하는 거죠. 중국 화교의 핵심 역할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일대일로 정책의 실천에 있다라고 고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태평양 당시 대전쟁 당시 일본은 동남아 각국의 상품 경제를 장악하게 전쟁에 패배했다 그랬는데 이거 뚜렷한 건 아닌 거죠. 전쟁의 패배는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에서 진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동포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 세계 한 90개국 이상의. 근데 그래서 그 GDP 화자 경제의 규모가 GDP 개념은 엄청난 거죠. 6천억 달러라는데 6천억 달러 이렇게 화교된 운용 유동하는 유동 자산만 2조 달러가 넘는데 고정 자산까지 합하면 3조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장 활약을 하는 것은 금융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세계 어디에나 화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교들은 중국 대륙에 항일 대응을 하고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막대한 군자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 화교들 급격하게 재산을 불렸고요. 식민주 시대가 끝나면서 서구 열강이 철수를 했고 소유권이 그리고 땅이라든지 뭐든지 다 걔네들 다 지배 돈 되는 거. 그래서 화교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 대부분의 재산은 화교의 재산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어렵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인이 바꾸는 거. 화교는 중국 본토의 화교가 있고 대만이라든지 홍콩 화교가 있고 그 전에 이것이 형성된 화교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중국 국적, 중국 공적, 중국 공산당의 국적의 화교를 가진 부분이 핵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대만 국적 이렇게 해서 대만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50% 이상을 다 중국이 이렇게 무역을 받아주지 않으면 망하는 구조라서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게 그쪽에 달려있는데, 미국 화교 인구가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은 500만이 넘는다는데, 중국계 미국인이 380만. 뭐 조폭이라든지 뭐 종교 뭐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계 아시아 인구가 약 1,400만 명이는데, 개혁 개방 초기에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은 화교 자본이었습니다. 지금도 3분의 1은 다 화교 자본이라 하는데요. 화교들이 이들을 뒷받침하고는 틀림없어요. 뭐 중국 공산당이 관심이 없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배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럴 수, 누가 알겠어요? 관심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 화교가 힘을 합하면 꽤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남아 경제를 뭐 이렇게 70% 이상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아시아 통화를 관심이 있을 만도 하네요. 전 세계 뭐 화교들이 하나로 힘을 합하면 굉장히 큰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화교는 있어요. 화교는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에서는 뭐 중국이 중국몽을 달성하기 활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겠네요.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계의 5대를 위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쭈쭈 해줘야지. 다 이쪽저쪽 다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따라. 나중에 남을 알아야 수도 버리거나 이용해 먹고 제가 뭐 누구나 어떤 데서는 다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도 그랬던 걸로 태평천국 중국 태평성이 아니라 백년교도를 수장들을 싹 다 잡았죠. 안 좋습니다. 약속한 대로. 화교나 화인들의 중국 경제의 큰 손으로서 중국 외국인 직접 화교 자본의 비율은 60%예요. 이들의 자산은 약 2,8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탐나도 2,280조 원 화교 자본. 이런 부분은 탐내는 2,280. 여기는 구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알겠습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사회재산이 허용이 안 돼. 현재 수정 어떤 공산주의로 인해서 중국은 자본을 갖고 있으나 모든 기업에는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사회를 대신해서 기업을 지금 감시하지 않겠어요? 감시하지 말 안 들으면 뭐 사업을 하다 뭐 티끌만한 꼬투리에 다 사법처리 당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태국 왕실과 중국 화교의
뭐 여기서는 1990년 6명 화교 총리가 배출됐고 인낙 친나의 총리의 조상도 강동주시. 여긴 구글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1991년 태국원 357명 화교가 거의 100명에 달했다. 뭐 쩐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이 없어요.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화교라는 개념은 중국인이 어디에 살더라도 중국적인 사회조직과 생활 양식을 위한 귀향을 꿈꾼다. 그러나 자신들의 돈을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돈을 노려? 이렇게 했을 때. 곳곳에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세우고 세계 속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통에는 하나의 중국을 내서 대만과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다. 그래서 2020년 10월 미 국무부에서 외국 정보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차이나타운. 한국 화교들은 대부분 출신지가 중국의 산동성이라는데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국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어가 다 되고요. 그다음 국제 감각도 매우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화산 기업의 총 자산이 뭐 3조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니까 지하 경제라든지 뭐 관심이 없겠습니까? 좀 뭐 조폭도 있을 거,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지하 경제를 생각을 하면 꽤 수많은 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을지도 모르죠.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동안 연결하지 않으면 동남아시아 진출할 수 있겠어요? 그쪽에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동남아시아다 어디든 물건 안 사주면 어떻게 되죠? 못 팔잖아요. 한국 화교들은 출신지가 중국의 산동성에 많고 거주국이 대만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조선족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꽤 중국 쪽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중국 공산당 쪽 국적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조선족들도 전부 다 인천 전체 화교의 3분의 2가량은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다. 대만 국적이 90% 이상이라는데 그래도 뭐 중국 본토하고도 또 틀리더라고요. 홍콩인들은 우리 중국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민체제에 자유롭게 살았던
이런 홍콩인들이 중국에 이제 직접 지배하도록 불만이 상당한 거죠. 근데 홍콩 시위도 전 세계 뉴스 타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위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뭐 이게 혈통이라는 건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불안한 거겠죠. 여러 중국 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차하면 우리 돈이 다 저축되는 이런 생각 불안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힘 있으면 다 이렇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비공식적으로 형식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뭐 금테크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금테크, 금을 사고 팔고요.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재판이 오르고 내리고 금에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에 관여가 많이 되거나 뭐 조폭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종교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면 시장의 등락을 결정할 수도 있을 수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야사입니다. 야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렇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동남아시아 경제 70%를 장악하고 있다. 뭐 기업들에게 돈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물건을 사주거나 그러면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쉐쉐. 연희동, 영남동,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방송 요즘도 거기에 꽤 뜨고 있죠 요새. 이런 부분 연희동, 영남동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오거나 큰 세력을 갖고 있을 수도. 태평천국에서는 백령교도들, 조폭 플러스 그다음에 종교 쪽에 다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모든 종교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겠습니까? 연관이 없다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이겠죠.